자, 요 사모개발. 지금 이 표시한 이 자리가 보시게 되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세력이 이탈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분봉을 보더라도 세력이 이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여기 급등을 시작을 했을 때에, 오늘 초반이죠, 그죠? 장 초반에 급등을 시작을 했을 때에, 이때의 수급이 들어온 수급 이후에 주가가 밀릴 때에 뭐 강력하게 매도한 거래량이 없죠. 강력한 매도라고 해봐야 여기 윗골이 좀 달렸을 때 이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을 매도로, 즉 세력의 이탈로 해석을 하면은 오늘 전체의 흐름을 세력 이탈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이 세력의 이탈이 아니라 그냥 이 단타들이 들어와서 또는 주포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봉으로 넘어왔을 때에 이 흐름 자체가 세력의 이탈로 해석하면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세력이 이탈했는데, 주포가 이탈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주포의 이탈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자기 스스로한테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이후의 흐름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총이 1000억 대고요. 유동 가능 주식수가 1400만 주예요. 근데 지금 2200만 주 회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미 유동 가능 주식수를 다 회전시켰고, 총 발행 주식수도 200만 주 정도만 더 거래되면 총 발행 주식수도 회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시면 작년에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특히나 영업이익은 10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올 1분기도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부채율은 50%대로 상당히 낮죠. 일단 재무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일단 빠르게 매집한 것이 보이고, 오늘 해석을 잘못하면 차익 실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희한하게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삐쭉 튀어나온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슈팅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때에 재료가 HTS 상에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HTS 상에서는 이때에 어떠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술적 분석 특징해서 그렇게만 나오고 안 나왔는데, 건설주이기 때문에 뻔하겠죠. 뭐 재건이라든지 뭐 기타 그런 쪽 아니면은 별다른 재료는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의 고점이 5130원인데 오늘 고점은 5500원이에요. 이 앞전 고점보다 높지만은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이때 개입한 세력이 지금 세력과 동일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이 앞의 매물을 오늘 최대한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고점을 종가상으로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인데, 그렇게 상승을 하려면 결국 재료가 뒷받침돼야 되죠. 근데 그 재료는 무엇이다? 바로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오늘 고점 이렇게 만든 이 캔들이 세력의 이탈이라고 해석을 하면 손대시면 안 되고요. 세력의 이탈이 아니라 매물 소화, 개미 털기다. 오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들, 그리고 1년 전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들,
여기서 추격 매수한 개인들이 빠져나올 기회가 없었잖아요. 물타기를 정말 신들린 듯이 물타기를 했다라면, 그죠? 정말 신들리듯이 물타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탈출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탈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한 매물들이 오늘 소화가 되는 과정이고, 오늘 고점에서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도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 그런데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이 과거에, 즉 1년 조금 더 전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다라면 오늘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도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아래쪽 짧으면 5일선, 조금 길면은 181선에서 21선, 즉 이 구간 4,000원대에서 3,500원대 이 구간까지 밀어서 개미 털기를 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는데, 만약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또는 그거보다 높은 자리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료는 오늘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사무개발 같은 경우는 후발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은 떨어지지만 매물소가 끝나게 되면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원개발은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상한가 안착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갔을 때에 과거의 데이터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고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매물이 있느냐. 그러면 만약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없다라면 이 앞에가 매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오늘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승이 없었다면 여기가 매물로 작용을 해서 상이 깨지거나 또는 다음날 상승 출발하더라도 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매물이 아니죠. 그럼 매물은 이 위에서 지금 쌓여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 이 고점 자리에서의 거래량이 많지가 않죠. 매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없는 매물이지만 매물을 소화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다시 상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181선을 안착을 못하고 181선 밑에에서 어제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몸통 길이는 윗꼬리보다 좀 길어야 돼요. 몸통 길이는 윗꼬리보다는 길고, 그리고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을 들어가면은 패스, 상을 안 들어가고 눌림목을 윗꼬리를 달고 마감하면 얘는 내일 누를 때 타이밍을 잡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특수건설처럼 이런 흐름이라면 우원개발이 특수건설처럼, 우원 이 개발이 특수건설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마감이 된다라면 특수건설보다는 우원개발을 먼저 공략해야 되고, 또 사무개발보다는 우원개발을 먼저 공략을 해야죠. 지금 이 사무개발, 우원개발, 특수건설 이렇게 지금 세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얘는 오늘 상이라도 찍었잖아요. 그럼 얘가 좀 더 강한 거죠. 물론 사무개발도 오늘 장중에 상을 찍기는 찍었어요. 상이 깨져서 그렇지. 근데 상을 깨고 많이 눌렀고, 우원개발은 상은 아직 못 들어갔지만, 상은 들어갔다가 지금 윗골 달고 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원개발이 테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장은 지금 다 지나갔고 놓쳤고 못 잡았고, 후발주 중에서 그나마 대장을 잡으려면 일단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우원개발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특수건설, 사무개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성신양에 얘가 안 가는 게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충청권에 있는 건설, 시멘트 회사, 레미콘 회사 가야 돼요. 근데 얘 안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무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얘가 한방이 없는 애도 아니고, 단지 흠을 잡자면 1분기 때에 적자 전환한 부분인데, 이 정도 적자는 적자도 아니잖아요. 건설사한테서 이 정도의 적자는 정말 적자도 아니죠. 매출은 조단이고, 1년 매출은 조단이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매출을 대비해서 너무 미비한 게,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재무 상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주가의 위치는 꿀 같은 위치잖아요. 앞전에 상승을 할 때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간다. 누가 의도적으로 주가에 개입해서 누르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평균 단가가 8,685원이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죠.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눌러요? 매수가를 깨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도하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사모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성신양해가 아예 반응을 안 했으면 이 호남 프로젝트 그리고 충청 프로젝트 여기에 아예 주가가 반응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반응을 했잖아요. 자, 반응을 했는데 거래량을 잘 보세요. 지금 최근의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 다 합쳐봐야 4월 15일 날 이 거래량을 못 넘어서요. 매물 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지금 매물 소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매물 소화가 안 됐으니까 못 가는 거죠. 만약 매물 소화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는 거죠. 자, 호남 쪽에 이 테마가 일주일 넘게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충청권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틀 움직였어요. 그러면 최소한 5일에서 좀 길게 가면 한 8일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중간에 조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건설주들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가능성, 충청권이든 호남권이든 경상도권이든 뭔가 공장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론 기대감이 지금은 조금 더 앞서고 있겠죠. 어찌됐든 테마는 이렇게 지금 순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의 투자금은 제한된 금액에 머물러 있고, 지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즉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 호남 프로젝트 쪽으로, 그것도 건설주 쪽으로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한된 금액 안에서 뭔가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포트를 바꾸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서 지금 제가 가장 강조한 종목은 우원개발이고, 물론 상한가를 안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윗꼬리를 달고 마감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눌림목 공략을 시도할 필요가 있고, 만약 상한가로 문을 닫으면 특수건설, 사무개발, 그리고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성신양해, 이러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테마가 확산돼서 철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특수건설 뿐만이 아니라 품절주이긴 한데 부산산업이라든지 또는
대하티아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직 아예 반응을 안 하잖아요.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을 안 하면 테마주가 아니에요. 테마주에 이름을 올려도 주가가 반응 안 하면 걔네들은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테마주들은 뭘 봐야 돼요?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반응을 하면 테마에 합류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한된 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할 것 같은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확률적으로도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지고 수익이 나더라도 삐리한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